최근 복수의 중국 언론들도 한국의 항공모함 건조 가능성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중국 네티즌들도 F-35가 항모 문턱을 완전히 낮춰버렸구나, 오버하지 마라, 한국은 잘해야 껍데기 하나 만들 수 있다 등등 일본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조선 기술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관심을 보이는 배가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한국이 만든 이 배는 인정한다며 항공모함과 연결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언론보다 중국 언론이 다룬 기사를 더 찾기 쉬울 정도로 중국에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한 척이 20대의 랴오닝함과 맞먹는다. 배수량 110만 톤 한국의 거물 공정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채널명 인터넷 신문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에 단 한 척 국내 조선기술 집약체 파이오니어링 스피리토 공격 현장. 그의 파이오니어링 스피리토는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건조한 세계에서 단 한 대뿐인 초대형 플랫폼 및 파이프 설치선으로 2016년 시운전을 마치고 국해 현장에 본격 투입됐습니다. 첫 작업으로 1만 톤의 해양 구조물을 들어올려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기술력을 전세계에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파이오니어 링스키리토는 일반 3,500톤 무게 유전 개발 시추 설비를 직접 들어올린 뒤 운반하면서 해외 조선 및 해운업체와 언론으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외 언론의 이 같은 관심은 세계 최초로 건조된 단 한 대뿐인 선박으로 우리나라 조선 기술의 진면목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해양구조물 건설선은 건조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의 상부 구조물인 톱사이드와 함께 톱사이드를 지지하는 재킷까지 한 번에 들어올려 운반하고 설치 및 해체를 할 수 있는 선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해양 구조물을 쉽게 들어올리거나 설치하기 쉽도록 상동성 구조로 설계된 스피리토는 최대 38,000톤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대형 크레인을 탑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보유 중인 해상 크레인 중 가장 많은 무게를 들 수 있는 설비가 1만 톤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선박의 규모와 기술력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스피리토는 폭 123, 길이 380m로 항공모함 중 가장 큰 리미츠급 항모인 US 웰스 조지 부시보다 각각 46m가 더 넓고 긴데요.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큰 화물선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자료 바이킹이 길이 458.4m, 넓이 688, 유기물 미루어 볼 때 길이는 76 짧지만 넓이는 약 50여 미터가 됐습니다. 이 같이 거대한 공정선을 중국 언론에서 주목하는 이유는 대척점 신호의 쌍동선 구조 110만 톤이 넘는 만재 배수량과 3년 만에 완성한 건조 속도 그리고 50여 개의 항공모함 건조 기술이 접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 언론의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2019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이 한 단계 더 높아졌고 개척정 신호는 항모 못지않게 어렵다. 한국은 지난해 5월 한 달 만에 세계 수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0척의 신규 선박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경제의 발달 뒤에는 조선업도 있었다. 최근 한국이 개발하고 건설한 거대한 쌍동선은 한국 조선 기술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2011년 한국의 대우조선소는 쌍동선을 만드는데 3년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금까지 세계 최대 3동선 엔지니어링 선박이다. 이 배는 개척 정신보다 해상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과 운송을 위한 대형 해양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사용된다. 해외 석유 탐사에 큰 도움이 된다. 개척 정신 사업 수송선은 2015년에 정식으로 진수될 만재 배수량이 110만 톤에 달하는 반면 중국 랴오닝 항공모함의 만주 배매수는 6만 톤에 불과하다. 한 척의 배수량이 랴오닝함 20척과 맞먹는다고 한다. 한국은 처음에 기존 슈퍼크루즈선 2척의 중간 부분을 용접할 계획이었으나 전문가들의 많은 측정과 계산 끝에 이 방법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여 처음부터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부피 측면에서 개척 정신은 독특한 이중 선체 구조를 채택하여 초기 건설 및 이후 작업에 큰 편의를 제공한다. 외관상 개척 정신은 양쪽의 평지 갑판을 달상 항모를 닮았다. 개척정 신호는 건설 과정에서 항공모함의 고유한 기술을 신기나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수송선이 성공적으로 건설된 후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쌍동선 수송선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 만약 그것이 항공모함으로 개조될 수 있다면 300대의 스텔스 전투기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각 방위 2개의 비행갑하는 함재기량과 함재기의 이착륙 효율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항모에 버금갈 정도로 건조가 어려운 이 해상 거리는 대한민국의 조선 능력을 충분히 과시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해상 헤게모니로 알려진 항공모함은 일반적으로 군명 중형과 슈퍼캐리어로 나뉘며 무게는 약 3만에서 8만 톤이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은 미 해군 소속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으로 무게는 8만 톤 이상이다. 일반적으로 보통 선과 항공모함의 손수 차이는 비교가 안 되지만 지금은 항공모함을 훨씬 초과하는 톤수를 가진 민간설이 있다. 이 민간 선박은 개척정신이라는 이름의 산업용 수송선으로 더 파이프라인 건설과 해양 플랫폼 운송을 주 목적으로 하며 제조업체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조선소인 대한민국의 대우조선소이다. 개척정신 호위 먼저 배수량은 무려 110만 톤으로 미 항모포드 호위 10배에 이른다. 배수량만 따지면 이 배가 압도적이다. 이 같은 다통군 민간선은 항구 한 척 못지않게 건조가 쉽지 않은데도 대우조선소는 그것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빠르게 만들었다. 그리고 데이터에 따르면 선박의 톤수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갑판 13개 손실 2만 88개 특수강과 같은 항공모함 특화기술 50개를 보유하고 있어 제조 난이도가 일반 선박보다 더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대우조선은 항공모함 같은 데를 3년 만에 건조해 어떤 보완기술을 썼는지 이 기술들이 항공모함 제작에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진다. 독특한 이중선체 구조는 항공모함의 새로운 구조 개념을 제공한 이 개념이 실현될 경우 항공모함은 최소 200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최영은 2배로 증가해 해상 전투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배수량 제조 시각 및 선체에 대한 개척 정신호의 주요 돌파구는 항공모함 개발에 대한 참조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며 앞으로 조선업에서 뒤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탐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주었다. 개척 정신호는 운영 능력 측면에서도 소음이 벌어질 정도다. 대한민국은 완전한 해양강국으로 브레인 시스템은 한 번에 4만 8천 톤의 대형 구조 부품을 들어올릴 수 있으며 손목에는 2개의 팔탑에 해당한다. 프랑스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호가 완전히 무장 간첩에 수사만 톤 된 경우에도 쉽게 들어올릴 수 있다. 선미에는 2만 5천 톤의 강철을 들어올리는 사용할 수 있는 크레인 시스템도 있다. 개척정 신호가 민간 선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니미츠급 항공모함과 같은 많은 전투 및 지원 인력을 배치할 필요는 없지만 자동화 수준은 여전히 매우 인상적이다. 이렇게 거대한 해상 공작선을 운용하는데 5만 71명이 필요한데 미 해군의 핵추진 항구 열척을 가동하려면 6만 명에 육박해야 한다. 이보다 많은 기사들을 찾았는데요. 내용이 비슷할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미 슈퍼캐리어급 7만 톤급 이상 항공모함도 건조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고 그 기술을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조선 기술이 한국, 일본과 나란하다고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수주량에서부터 수주되는 선박의 종류를 볼 때 기술력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정부가 항공모함 도입 사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북한과 주변국의 핵개협 양상 변화 때문입니다. 북한은 신형 탄도 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를 개발해 실전에 배치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항공모함을 위해서 한 척씩 도입하며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항공모함 도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항모 도입 사업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이번 항고는 대일령도 성격이 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어림없다고 이야기합니다. 3만 톤급 경항모로는 일본을 견제하기 불가능하다는 의견인 것입니다. 사실 일본은 세계 최초로 항공모함에 실전 배치한 나라입니다. 그 전에 미국과 영국에서 상업성이나 순양함을 개조해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1919년에 영국 해군의 HMS 허미즈가 세계 최초로 진수됐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항공모함으로 설계돼 실전 배치된 것은 일본의 쇼함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2018년 이즈모와 가가 등
운영 중인 호위함 대첩을 항공모함으로 개조시키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자국의 최대 호위함이즈모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80년 만에 등장한 일본 항공모함으로 어쩌면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즈모함은 러일 전쟁의 주역이며 개조 준비 중인 카가항은 1941년 세계 2차 대전 당시 미국에게 치명상을 입었던 하와이 진주만 공습 때 주력으로 활약했던 항공모함 카가함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초 14대의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호위함을 건조할 때부터 의구심이 제기됐었습니다. 결국 재난재해용 호위함이 전투용 항공모함으로 탈바꿈한 거죠. 항공모함은 대표적인 원거리 공격무기입니다. 대규모 화력을 먼 거리에 있는 적의 영토 바로 코앞까지 전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무기를 보유한다는 건 일본 평화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전쟁 가능 국가로의 변신을 통한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며 주변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일본에 다시는 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병 인터넷 신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